제가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비밀화된 매시브 IoT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목차를 한번 봤는데, 보통 기술 이전을 할 때는 특정 기술에 최적화된, 특정 응용에 최적화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주로 그 기술 이전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하는 기술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성격이. 저희가 이 기술을, 기술 이전한 사례가 이제, 7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저희들이 이 기술을 이전할 때는 주로, 먼저 저희와 이제 협의를 하시고, 그 응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옵티마이즈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보통 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 자체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주 범용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응용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제, 상용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시는 기업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기업에서는 우리가 응용하려고 하는 응용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매시브 IoT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익숙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 기술전 설명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설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그런 걸 이제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없겠는가, 그걸 이제 오히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을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화된 매시브 IoT 네트워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5G 네트워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5G 네트워크가 ENBB, MIoT, GIoT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ENBB는 우리가 보통 쓰는 AR, VR과 같은 멀티미디어 통신원이 그런 걸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시브 MTC는 이제 저전력으로 이제 많은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시브 IoT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URLLC 같은 게 이제 크리티컬 IoT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래서 이 IoT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MMTC와 URLLC 두 가지가 되고, 이 두 가지가 각각 매시브 IoT와 크리티컬 IoT를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티컬 IoT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례는 이제 아직 많지는 않고, 이제 기술이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이 매시브 IoT와 관련된 영역을 이제 봐오셨을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시브 IoT 네트워크가 뭐냐? 사실은 이게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GPP에서 5G 네트워크를 위해서 MMTC를 정의하기를 1평방킬로미터당 100만 개 디바이스를 수용하고 배터리로 10년 이상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딱 정해진 규격이라기보다 일종의 선언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 네트워크 구성할 때 100만 개와 같은 그런 디바이스가 접속되는 경우는 보통 상상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10년 이상 동작한다는 것도 상상하기가 힘들고, 그 정도로 저전력 그리고 고밀도로 동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적용한 사례를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매시브 IoT 네트워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 이질적인 특성의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의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면은 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어떤 제한된 특성의 그 유사한 특성들의 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다양한 특성이 이제 다 같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서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위한 매시브 IoT 네트워크를 별도로 정의를 하고 스마트시티를 위한 매시브 IoT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표준도 별도로 만들고 그 응용도 이제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응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와이파이를 쓴다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방 안에서 API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10명 이상만 접속해도 뻑뻑거리고 뭐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도시에서 10개가 아니고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가 랜덤 액세스를 쓰는 것처럼 랜덤 액세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그게 관리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제 그렇게 다 쓰는 거죠. 랜덤 액세스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개수가 많아지면은 컨텐션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딜레이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성공률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러한 다양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의 특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도 다르고 데이터 크기도 다르고 요구하는 신뢰성도 다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한 지역 안에서 이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는 마땅한 게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로라 앞에 이제 로라 말씀하셨는데 로라를 많이 쓰고 또 MBI를 많이 쓰고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노드 수를 가지고 이제 활용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능한 건데 이 불특정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시브 IoT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요. 제가 이 장표하고 다음 장표를 넣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꼭 이 기술을 이전받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통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이쪽에 매시브 IoT 네트워크와 관련된 나오게 된 배경이 옛날은 아니죠. 뭐 1, 20년 전인가? 아주 그 싼 가격으로 간단하게 장난감 같은 아니면 TV 리모컨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선기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802 15.4라는 하이맥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IEE에서. 이걸 가지고 어플 레이어를 올려서 직비 얼라이언스에서 직비라는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직비를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서 여기저기 산업계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산업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처럼 큰 부담 없이 쓰려고 했는데 이걸 가로등에 설치하고 어디다 설치라고 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등을 켜려고 했더니 켜지는 놈이 있고 꺼지는 놈이 있고 안 켜지는 놈도 있고 그래서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성이 높아야 되겠다 해서 이 파이맥을 똑같이 쓰면서 채널을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그 기법을 파이맥 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이제 어디서 올렸느냐 주체에 따라서 와이어리스 하트도 있고 ISA 100.11, 11.A라는 이런 교육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직비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똑같은 파이맥인데 주파수를 퐁퐁퐁퐁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를 뛰어가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기존에 어느 가로등에 직비 노드 하나가 맛이 가서 그 주파수로 계속 이상한 데이터를 막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놈들은 기존에 직비 쓸 때는 아무도 통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서비스 끝나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널을 계속 바꿔가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채널을 바꾸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 패킷 통신을 하기 때문에 패킷 통신을 하는 장점은 패킷을 보냈을 때 로스가 일어나더라도 다시 보내면은 사용자들은 손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쓰실 때 실제 물리계층 에러율은 10%가 되더라도 실제 사용자들은
패킷이 손실됐다는 걸 못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계층에서 채널을 바꿔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채널에서 패킷이 오류가 났더라도 그 다음 채널에서는 리커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파이맥에다가 와일사트라든지 ISA 100.11a라든지 이런 이제 규격이 나와서 이 규격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회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좋은 점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방법은 물리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나의 길을 만든 거니까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멀티패스 페이딩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그래서 뭐 차가 옆에 쥐 지나가면은 잘 되는 놈도 차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파이맥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15.4G와 4E라는 이제 15.4의 규격을 어멘드먼트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계층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이고 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 윗단에서 호핑하는 채널을 맥까지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맥이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와서 좀 더 산업계에서 활용되기에 좋겠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와이선 규격 같은 경우는 이 규격을 기반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터리를 써서 저비용으로 배터리를 조금 먹는 그런 응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쓰려면은 거리가 확장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리 확장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멀티옵으로 하게 됩니다. 멀티옵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멀리 가면 좋겠는데 얘는 출력 제한이 있으니까 가깝게 해서 서로 일일이 이제 주고받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데이터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도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데 데이터 레이스를 좀 낮추더라도 한 번에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에 로라 시그폭스와 같은 LPW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술들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요 밑에는 멀티옵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확장했는데 이 위쪽은 한 번에 이제 멀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멀리 보내려면 우리가 이제 공학 한다는 관점에서는 우리 약간 트레이드오프니까 뭐 이전에 여기 있던 이 아래쪽에 기술한 사람들은 몰라서 멀리 못 간 게 아니고 속도를 얼마 정도 높이려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 제한됐던 거를 이쪽 LPW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대신에 멀리 갈 수 있게 속도를 낮추면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진영마다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는 스프레딩을 하게 되고 쉽게 표현하면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4,000번 하면은 알아들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런 거고 시그폭스는 이제 울트라 네로 밴드라고 밴드를 밴드위스를 아주 작게 해서 이제 더멀 노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제 간섭을 확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폭스는 이제 아까 이제 로라가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 스프레딩에 비해서 시그폭스는 말을 아주 천천히 하는 거죠. 알아들을 때마다 아주 천천히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제가 보통 설명하는데 어쨌든 조금씩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번에 멀리 가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에 나온 게 이제 4G, 3GPP에서는 4G LTE에 NB-IoT와 LTE-M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때쯤 되면은 그 이동통신 쪽도 그렇고, 이동통신은 면허 대역이죠. 면허를 받고 면허 대역을 이제 독점적으로 쓰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면허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비면허 대역이고, 이쪽은 그래서 비면허 대역 기술이고, 요거는 이제 면허 대역 기술이 되겠습니다. 5G의 매시브 MTC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가져왔고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 5G 매시브 MTC를 쓴다기보다 4G의 NB-IoT의 이제 이볼루션으로 계속 이제 확장해서 쓰고 있고요.
5G의 사실상 매시브 MTC는 이전에 처음에 나와 있던, 처음에 얘기되었던 그런 기술들은 이제 진행된 건 아니고, NB-IoT의 그 다음 이제 이볼루션으로 진행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자가망에 대해서, 자가망을 활용할 수 있는 비면허 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비면허 대역의 매시브 IoT 기술들은 주로 이러한 응용들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여기다 이제 넣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쓰면은 거리 얼마나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로라 칩을 쓰면 거리 얼마나 가요? 어떤 분은 10km 간다 그러고, 어떤 분은 1km 간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맞아요? 그러면은 둘 다 맞는 겁니다. 10km 가는 거는 10km 가는 환경에서 썼기 때문에 10km 가는 거고, 1km 가는 거는 1km 가는 환경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1km가 가는 거죠. 로라 칩을 가지고 이제 시험한 건 아닌데, 로라 칩을 쓰더라도 이 경우는 몇백 미터도 못 갈 겁니다, 아마. 이 수도 검침을 하기 위해서 실제 미터기의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노드를 넣게 되면, 안테나를 넣게 되면은, 이러한 안테나 이제 특성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실제 바깥에서는 이런 거리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바닥에 바닥 붙여서 이렇게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환경에 맞게 그 기술들을, 시스템을 재설계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고, 아까 이제 오늘 계속 발표되었던 기술 중에 이제 통신 기술들은 아마 특정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거고요. 오늘 얘기되어 있던 기술 중에 찾는 기술이 있으시면 그 기술을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그 안에 그런 기술들이 원하시던 기술이 없으면은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저희는 이제 기술 이전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이 그렇게 되는데, 실제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기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상용 제품의 상용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 기술에 특별한 피처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특별한 피처만 하게 되면은 그 기관이 직접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안 받으셔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직접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컨설팅 형태로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시중에 있는 기술이 활용하시기에 곤란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최적화를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업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예전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얘기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넣었는데, 우리가 보통 로라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다 랜덤 액세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가 이제, 로라는 이제 알로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와이파이 같은 거 CSMA CL 쓰고 있고,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사용하는 노드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노드에서 발생하는 패킷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딜레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뭐 조금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연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면 서로 충돌을 나서 백오프를 하게 되죠. 충돌나면은. 그리고 다음에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특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로스가 되는 겁니다.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극단적인 예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극장에 불이 났다. 극장에 불이 났는데, 한순간에 한 사람씩밖에 못 나간다, 문에. 그러면 한꺼번에 와 몰려들면은 결국 몇 명 못 나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고 난다는 거죠. 그런데 줄을 쭉 서서 나가면은 다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TDM에 라이크한 그 자원 할당 방법과 이 랜덤 액세스를 쓰는 방법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로하가 아주 좋은데, 좋은 조건이 전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로라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노드 수가 많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특정 응용에 그 데이터 트래픽이 많지 않을 때는 로라가
아주 좋습니다. 알로하가 지연도 아주 짧고 심플하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매시브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아주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멀티옵 통신을 우리가 이제 가끔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이렉트 패스가 없는 경우에 우회 패스를 갈 수 있으니까 이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옵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고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에 따라서 멀티옵을 가는 게 좋은지 원옵으로 롱 디스턴스 가는 게 좋은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전에 어느 기업 가서 연구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무선 그 통신 기술을 설계할 때는 10% 1% PER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그 수신 감도를 정합니다. 그 수신 감도를 만족하면 이만큼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 와이파이가 아마 10% PER 기준일 겁니다. 10%로 하는 경우에 4홉을 간다. 그러면 10% PER인 경우는 이게 한 홉, 두 홉, 세 홉 지나가면은 0.9의 삼성. 그래서 27% 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PER이 아니고 27% PER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홉이 다이렉트 패스를 찾기 힘들 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다이렉트 패스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멀티홉을 갈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다이렉트 패스로 가면은 이게 10% PER이 3개, 4개가 되면은 0.01%가 되는 겁니다. 0.01%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업으로 멀티플 커넥션을 찾는 게 좋고, 신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렉트 패스가 찾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메시가 좋을 거고,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물리계층은 로라를 썼습니다. 로라를 이제 쓰게 된 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라 칩을 쓰길 원해서 이제 로라를 썼는데, 그, 로라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클래스 ABC 3가지로 되어 있고, 스타업, 스타 토폴로지고, 저전력에 최적화된 클래스 A, 그리고 저전력과 전혀 무관하게 상시통신이 가능한 클래스 C,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미니멈 억세스를 위한 딜레이가 보장되는 클래스 B,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B는 가끔 이제 클래스 B에 대해서 약간 혼돈하시는 분이 계신데, 클래스 B는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다운링크를 보장하기 위해서 클래스 B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너 매 1시간마다 교무실로 와서 나한테 검사받아. 이제 그게 클래스 B고요. 클래스 A는 뭐냐면 학생이 숙제 다 하면은 언제든지 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A고. 그러면 어떤 생각해봐도 클래스 A가 학생한테는 부담이 제일 적겠죠. 클래스 B는 조금 부담이 좀 있는 거고, 클래스 C는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숙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LPWA 서비스는 저전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 A가 대부분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클래스 B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클래스 B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자원 할당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로라가 알로하 베이스다 보니까 노드 수가 어느 정도만 늘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포화가 돼서 서비스가 개런티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노드들에 대해서 시간 할당을 해서 TDM이 라이크하게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보통 클래스 B라고 생각하시는데, 클래스 B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와라라는 거고, 저희들은 클래스 A에다가 자원 할당을 하는 건데, 클래스 A에 자원 할당을 하면 뭐가 다르냐면은 애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너 숙제 언제 끝내냐? 내가 언제 끝낼 수 있으니까 너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언제 가? 나는 언제 갈게? 그러면 둘이 쪽 안 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2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효율도 클래스 A가 이와 같은 방법이 훨씬 좋아질 뿐더러 또 하나는 저전력 특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현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B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아프고 사실 클래스 B로 운영되는데도 잘 없어요. 근데 클래스 A에다 방금 말씀드린 이걸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사례가 되겠는데요. 사용자 맞춤형 기술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 관리, 자가망 구성을 위해서, 통신 사업자를 위해서, 그리고 소규모 자가망 구성을 위한 시스템,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전된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게 아주 대규모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에 간 기관들 중에는 거의 대기업급의 이제 회사도 있고 아주 작은 이제 소기업, 중소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최적화를 했고요.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는 사실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TTA 표준을 준용하는 기술이고, 이 표준은 이제 저희들이 TTA에서 표준화하고, 이 기술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걸 직접 구현하실 수 있으면 구현하시면 됩니다. 구현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현하시면 되고요. 구현하는 것보다는 기술 이전이 훨씬 싸게 치니까 그냥 이거 가져다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원래 이쪽에 기술력을 갖고 계신 회사들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표준을 보고 직접 구현하실 수 있는 기관은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건 간단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샘플로 여기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 노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노드는 저희 기술 이전 받는 한 기관이 이제 우리는 이런 노드를 만들어야 되니, 이런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상용으로 쓸 수 있는 크기가 하여튼 손가락 크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기업에서 수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만들었고요. 게이트웨이는 이제 시험에 쓸 수 있게 시험용 게이트웨이를 저희들이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저기에 대한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범위에 단말만 하겠다, 게이트웨이만 하겠다, 아니면 저기만 하겠다, 이것도 다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게이트웨이와 저기는 따로, 공만 따로 기술 이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권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사용 제품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기술 이전 받으실 필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정보나 시험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일 채널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의 게이트웨이는 8채널짜리잖아요. 8채널 너무 벌키해서 집안에 이걸 쓸 건데,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어기도 따로 필요 없고, 제어기도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암 크기 정도로 되는 한 채널짜리 게이트웨이 겸 제어기가 올라가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단말과 게이트웨이만 있는 거죠. 이렇게 제어기 기능이 올라간 게이트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단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크기 정도로 작은 그런 크기고, 게이트웨이는, 명암 크기 정도. 네, 그렇게 구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장표에 그게 있네요. 이게 제어기 일체형 소형 기지국이라는 게 저전력 MCU를 써서 이 뒤쪽은 템백 이더넷을 붙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라 단말에 대한 종단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스타 토폴로지에서 얘는 그냥 사실상 스타 토폴로지로 이제 도는 거죠. 스타로 돼서 여기에 게이트웨이 RF 종단과 이제 제어기에 에터 종단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넷 포트로 꽂으면은
바로 리모트에서 바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소형 기지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 붙였는데 소형 기지국을 사용하는 이제 초기 설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모트로 이거 설정을 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동작하도록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기술 이전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 발표 요청을 받을 때 저희 기관 기술 이전 사이트에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하는 사례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조정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한테 기술 이전 하신 기관 중에 전체 풀셋으로 해가지고 이제 꽤 금액이 크게 가져가시는 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큼 실제 이제 피지빌리티 테스트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 아주 소액으로 1,000만 원인가 그렇게 이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너무 규모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냥 저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까지는 이제 성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쪽으로 이제 메일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기술 개발은 끝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